2020년 5월 4일 화요일 낮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출근하면서 또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안에서 또 경전철 안에서 또 새마을 버스 안에서 주로 유튜브 강의를 많이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데, 또 회사에 와가지고 또 이제 직원들이 오기 전에 1시간 먼저 내가 출근하니까 항상 1시간은 회사에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내 일을 합니다. 무료 봉사. 굳이 시간에 수당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는겨. 26번째가 노동혁명인데, 노동혁명 그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느냐면은,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사를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합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 가족이라는 그 말이, 기업 가족 협의회, 기업 가족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최소한의 양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노동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라는 것은 나는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양심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쉽게 말해서 아침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청소로 끝난다고. 어제 저녁에 이제 도착하니까 모라동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7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시작할 때 7시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니까 7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제과점 가서 빵을 좀 사고, 7시 넘어서 먹는 거는 독이라는데 참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모라동에서 지하철은 공짜니까 모라역에서 이제 서면까지 가서 서면에서 환승해가지고 대신동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8시 반이더라고. 딱 1시간 걸리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또 마찬가지야. 쉽게 말해서 일수서라는 찌다시 그게 또 동네에 엄청 뿌려져 있어요. 기타 담배공처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거 하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절대 없어. 경기도 관내는 그게 없어요. 불법 일수 쓰는 전단지가 없어요. 딱 공무원, 도지사가 명령을 딱 해가지고 딱 전담하는 공무원 2사람 3사람만 딱 시켜버리면은 금방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거기 전화번호가 딱 있으니까 전화 딱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못하도록 딱 해버리면은 불법 전단지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해버리면 되는데, 부산에서도 그걸 좀 해면 좋겠는데 그게 신경을 안 쓰거든. 앞으로 환경 문제, 총재님께서 환경 문제를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1금융권, 2금융권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채 이자 비싼 거죠. 거기 일수 쓰라 그건데, 그거를 쓰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20년 이내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천만 원 주고 말이야.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을 주고 말이지. 매달 최하 15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굳이 그런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건 나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 지나면은 그런 거는 싹 없어지리라 봐요. 하여튼 그게 쭉 흩어져 있으니까 그 동네를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자랑도 알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이제 그게 이제 내 집이니까
진묵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묵스님이 볼 때는 달은 촛불이고 곤륜산은 병풍이고 곤륜산은 베개라 그랬지. 곤륜산 지금으로 말하면 저 히말라야 산이 자기 베개야. 그리고 별은 병풍이고 막 그래요. 그렇듯이 뭐 그 동네 그거는 뭐 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좀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그렇게 잤는데 회사 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와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또 그 회사 주변을 청소를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거는 무보수라는 거예요. 무보수. 그걸 굳이 뭐 시간의 수당 받을 게 뭐가 있느냐고. 그 내가 강수도 사업소 그 다닐 때도 수도 사업소 공무원으로 내가 한 25년 정도 있을 때도 내가 출근하면서도 그 우리가 내가 김해시 내동 그 박물관역 앞에 바로 우리 집이 있는데 박물관역 주변에도 그 깨끗하게 담배꽁초 같은 거 청소를 하고 간다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내리면은 또 저기 서부산 유통지역 그 역인데 거기서부터 회사까지 걸어서 한 2-3km 걸어가면서 그 담배꽁초 같은 거 다 주우면서 간다고.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넓다고. 거기 강서수도사가 사업소가 굉장히 넓어요. 김해공항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은 웬간한 그 초등학교 한 3개, 4개 합친 것만한 그런 크기예요. 초등학교 한 5개 정도, 5개 더 될 거예요. 그 정도 넓이에 뭐 몇만 평 되는 그것을 한번 싹 돌면서 그 담배꽁초 같은 거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줍고 낙엽 같은 것도 오래된 거 이런 것도 줍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신문 싹 다 보고 뭐 이렇게 있으면 직원들이 온다고. 이게 내 체질화 돼 있는데 회사 와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몸에 딱 부착돼 있는데 그런 굳이 뭐 왜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애리조나주 마리코프에서 이제 이제 투표 작년 11월 3일에 있었던 대선에 투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죠. 재검을 하고 있죠.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보시는 분은 그걸 이제 알 수 있고 일반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지금 뭐 아리조나에서 재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은 뭐냐,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이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가느냐 하면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나왔고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왔고 그 섭리 차원에서 일루미나티가 무슨 지랄 연병을 뜬다 이래서 미안하지만은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그럼 그 섭리의 그 목적과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완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고. 지금 이제 참 진짜 뭐 춘향전을 보거나 심청전을 보거나 흥부전을 보더라도 그 클라이맥스가 있다고.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절정이라 할 수 있겠지. 절정. 그런 게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런 거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드라마 있어도 말이야. 춘향이가 말이지 변사또 수청을 거부해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참 최영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짠 하고 암행어사 출동해야 그게 재미가 있잖아요. 심청이가 그런 인당수 무렵 말이야 그 빠져 들어갈 때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는 일이 있잖아요. 형부가 말이지 하도 배가 고파서 말이야 주걱으로 자기 형수님한테 볼기짝을 때리 맞는 그런 눈에 막 번개불이 번쩍거리면서 말이야 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반전이 되면서 재미가 있다고. 지금은 이제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절정은 뭐냐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뭐 이런 자들이 그 뭐 뒷배경에는 뭐 여러 정치인이 있겠지. 유승민이나 뭐 김무성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김종인이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김종인 대표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싫다 그러는데 뭐 천상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김종인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김종인이는 지금 박찬종 씨가 지금 아주 그 핀셋으로 집어내다시피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김종인이는 자기가 한번 그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실권은 내각제를 해가지고 실권은 총리한테도 있고 총리와 국회의원들한테 있고 대통령은 막 허수아비라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막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김종인이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느냐 박찬종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내각제로 가려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제 그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선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대표가 선정이 안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체제 정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참 물밑에서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말이야 내각제로 지금 개헌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야 그 사람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끔 돼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당 정치 정당혁명 거기 33가지 공약 중에 두 번째인데 그거는 결론은 뭐냐니까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거라고.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게 정당 정치의 그 주요한 그 목적이에요. 그 앞에 이제 형용사가 몇 군데가 있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고 하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여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4년 동안에 의정 활동한 것을 쭉 이렇게 봐가지고 위에서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무슨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이제 뭐 대가리급들이 이제 결정했었을 때 거기에 반대를 했다 이런 사람은 공천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치 생명 끝이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각제로 지금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이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죽으려고 혼이 뜬 거야. 지금. 쉽게 억지를 써도 어거지가 어느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임계질량이라 그러나 총재님께서 어제 아주 말씀을 하시던데 그 꼭지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 그거를 향해서 가는데 그게 이제 내각제 개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그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미국에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니까 이제 이거 저기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이 시에서 이제 일어난 그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그 트럼프가 압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워터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세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디비지미는 그게 이제 압승으로 트럼프의 압승으로 놓고 이어서 뭐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것도 같이 이제 거기 들어간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은 이제 물러나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은 바로 불똥이 4.15 작년
부정선거도 이거 바로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또 중국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결국 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이제 되게끔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을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은 뭐 딥스테이트건 뭐 카바리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을 위해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 어떻게 운운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복귀를 해서 그때부터 아침 저녁 밤낮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폭로가, 양심 선언도 나올 거고, 이제 그렇게 돼서 대선 때까지 그것이 계속 언론도 이제 바로 서게 되니까, 언론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될 것 같아요. 어제 아래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기는 뭐 이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좀 이렇게 3위를 해가지고 당선이 안 됐지만은 신인이면은 틀림없다는 것을 자기가 굳이 믿고 있는데,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뭐 전화를 해보면은 맥이 퍽 떨어졌다 그러네. 이래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전에 같으면 예 위원장님 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고 말이야, 이 전화를 쭉 하면은 여보세요 하면은 완전히 끊긴 거야. 여보세요 하면 예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뭐 왜 하느냐 귀찮다 이런 식이지. 너 아직까지 그런 사기꾼을 뭐 허경영한테 믿고 있냐? 나는 그 사람을 완전 아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좀 제법 있다 그러네요. 그게 특히 이제 작년 총선에서 이제 한 명도 이제 당선이 안 됐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떠나갔다 그럴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사라진 사람이 제법 있는가 봐요. 있고, 이번 이제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의해서도 이렇게 좀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시고 이렇게 하면 다시 다 돌아오겠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 몰랐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이거를 허경영 총재님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는데, 왜 이거 허경영 총재님은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문제 의식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렇다고. 이게 보면은 사막에 가서 말이야, 사막에서 진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이름까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이 사람이 뭐고 세계 여행을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사막을 갔다고. 사막을 가다가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다고. 저렇게 죽을 뻔했는데 왜 죽을 뻔했냐니까 물이 이제 목에 말라서 진짜 죽을 뻔한 거야. 진짜 얼마나 물이 떨어졌으니까 사막에서. 그래 이제 죽지 않고 살긴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한국 와서 딱 보니까 이거 한국이 천국이야. 화장실에 가도 탁 털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털면 샤잖아. 털면 물이 샥 나오니까, 야, 이런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물의 귀중함을 자기가 알았다고. 그렇듯이 지금 내 같은 경우는 한평생이라고. 한평생. 지금 올해가 이제 한국 나이로 66세, 만 65세인데, 오늘 보니까 누구야, 정인태 교수의 이제 일대기를 쭉 글로 적은 걸 내가 쭉 잠시 한 봤어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언제고 좀 젊었을 때에 어떤 지나가는데 보니까 시장에서 말이야, 어떤 여자를 두고 조폭 비슷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희롱을 좀 하는가 봐. 이래가지고 얼굴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희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울면서 말이야,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에도 서러운데 이런 조폭 같은 사람한테 희롱을 당하니까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이제 경찰이 왔는데 그 조폭이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 조폭하고 경찰하고 형님 동생 그 사이라. 그런 거 보고 이거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인태 씨가 참 이 세상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했다 그래요.
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지대, 지광, 지원이라가 있다고. 회, 지대, 지광, 지원하고 발, 지성, 지신, 지심하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럼 한국의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은 하늘에 별만큼 많다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나? 일본도 있고 뭐 베트남,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미국, 브라질, 남미 200여 개국 국가에서 5년짜리 뭐 3년짜리 7년짜리 대통령은 수두리 빽빽하자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뜻을 품었다는 것이 뭐대 지대, 지광, 지원이 되느냐고. 지극히 크다 이 말이야. 지대, 지광 지극히 넓다 이 말이야. 지원, 그런 원을 세우고 발해라. 지성, 지극한 그 정성과 지신, 지극한 믿음의 그 마음을 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고. 그런 걸 나는 어릴 때 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1년짜리 뭐 5년짜리 대통령 이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뭐냐니까 나는 그러니까 서성을 잘 만나야 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좋은 서성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좋은 스승님을 나는 아주 참 쉽게 만났어요. 교회에서 고현본 목사님. 참 지금도 생각해도 그분은 정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기독교 그 자체예요. 진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정신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물론 뭐 그 토대는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가 참 잘 되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 고인본 목사님은 저한테 지극한 영향을 주었다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봤나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봤나. 근데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 볼 수가 있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음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보았다는 건 나는 지극한 영광이지. 뭐 지금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일도 이제 아레나로 가지만은 그것이 지극한 영광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분이 그렇게 지극한 영광이었다고. 그런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거. 어린 나이에 내 젊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지대, 지광, 지원을 이렇게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다 구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죄인화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65년 동안 이렇게 이어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는 뭔가 잘못이 있다고. 기독교 거기서는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야.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차후에 또 하겠지만은 참 이야기 하려니까 종이 식버리네. 그래서 그 모든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 이것이 원 참 결론이에요. 참 이렇게 또 뭐 녹화하는 걸 또 직원들이 보면 또 찍히고 이러는데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내각제 요 문제가 진짜 공론화되고 이제 정점으로 치달을 때에 미국에서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트럼프가 복귀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4.15 부정선거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총재님께서 이번 4.7 선거에 대해서 40억 원에 대한 그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앞 세상은 앞으로 지금 몇 달 뒤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 이렇습니다. 오늘은 뭐 또 낮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